11시입니다. 11시 기준에 이제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지 들여다볼 텐데, 어차피 뭐 10시 이전 또 장 마감 무렵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좀 한산한 게 일반적이죠. 다만 이제 소형주 기준에서는 수급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좀 달라질 텐데, 어찌됐건 오늘 기준에서 한진칼의 그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의 눌림목인데, 전 거래일의 캔들의 절반을 뭐 훼손시키진 않아요. 여기에 기준에서 이제 그 교수용으로 진입이 되기 위해서는 한진칼의 경우에 거래량이 초대량으로 터지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되죠.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범위의 저런 그 크기의 캔들 놓고 보면서 교수용을 논하기는 다소 무리수가 있습니다. 교수형의 기준이 아무래도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튀어나오는데, 그 차익 실현의 기준이 고점의 기준에서 형성했을 때 차익 실현 범위가 전 거래일에 또 그 전 거래일에 가격대를 침범하고, 그리고 지금의 추세 갭 상승 나온 그 가격대의 추세를 훼손시킬 수 있느냐, 그 흐름이거든요. 네, 일단은 어찌됐건 한진칼의 경우는 뭐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조금 그 재미있게 움직였던 부분이 신풍제약인데, 과연 이제 신풍제약을 공략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범위에서 또 공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도 아니고 이거는 힘겹죠. 이평선들은 의미부여하기 어려우니까 빼버립니다. 의미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이평선의 기준에서 정상적인 변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뭐 이격이 크게 발생된 상태죠. 이격도 보시면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샛별형이 뜨고 이틀 연속 상한까지 진입하고, 오늘 변동성이 뭐 고점 저점 어마어마하죠. 저점 대비해서 16,800원 대비해서 뭐 9,000원, 8,200원 올라왔기 때문에 50% 가까운 그런 변동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저점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18,500원에 전체 시장 훑어보다가 18,500원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드린 내용도 별게 없어요. 이걸 왜 못 삽니까? 변동성이 있는데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손절 범위만 밑으로 잡아놓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상한가를 들어가도 교수형이다. 상한가를 들어가도 전 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을 깊숙이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어느 가격에서든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욕구가 더 크다.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가더라도 그 절반 이상을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면, 그러한 기준점을 설정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접근 자체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런 날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진칼하고도 이제 비슷한 그 흐름 범위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죠.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흐름, 그럼 요 첫 번째 거래량의 흐름에서는 놓쳤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날은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이날을 놓쳤다면 이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날 8% 갭상승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요 당시에 시가총액 기준에서 뭐 사실상 1조가 안 됐단 말이에요.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죠. 8%의 갭상승이었다면 27%까지의 상승이 나올 때 따라붙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 거래량 없을 때는 안 들어갑니다. 또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질 때는 들어가더라도 손절이죠. 하락 장악형이 떴는데 미련을 가질 필요조차도 없고, 거래대금 없을 때 볼 이유조차도 없고, 그리고 거래량 없는 캔들 패턴은 의미를 부여하기조차 어렵고, 사실은. 그러다가 다시 갭상승의 거래량이 터질 때입니다. 거래대금도 대략 한 4천억씩 터지기 때문에 이런 때를 놓쳤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터진 거래대금에서 여기를 또 놓쳤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놓쳤다고 쳐요. 그 다음 날은 또 잡아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종목군들의 개파락 부분이 3%까지 나왔고 4.5%까지 눌렸다가 돌리면서 거래가 실렸을 거고요.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살짝 들어올렸다가 무너지는 흐름, 그 다음에 갭상승 이후에 음봉일 때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흐름. 그죠? 그러고 나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한번 보는데, 이것도 미리 들여다보지 않았다면은 이런 기준을 뭐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하기는 어려운 기준입니다.
요런 날 같은 경우에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죠. 저점 깨고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하나 놓고 볼 수 있는 게 3월 19일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다 안 좋을 때예요. 거래량이 없이 무너졌는데 종가까지 무너졌는데 다음날 갭상승이 20%의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전서구형이 뜹니다. 이게 눈으로 안 보이시면은 갭에 대한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갭이 보여야 되고 어마어마한 갭 20%의 갭이 발생되는데 이걸 못 느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갭 상승 이후에 한진칼은 바닥갭이죠. 8% 뜨고 16%까지 얘는 20% 뜨고 24%까지 어찌됐건 그 흐름에서 다시 눌려서 어떻게 됩니까? 전서구형이 뜨죠. 그 다음날 거래대금 터져야 안 터져요. 바닥권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변동성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 그럼 요 꼬리만큼을 매매를 잡아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기준은 장악형이 바닥에서 형성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캔들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면서 개파락 이후에 감싸는 흐름 이런 기준에서도 일단은 변동성을 목적으로 접근 범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이제 갭상승 1.98%. 그러고 나서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 여기도 놓쳤다. 그럼 그 다음 범위 계속 봐야죠. 여기만 놓고 보더라도 와 가파른데 아니죠. 이 위치에서도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위치에서도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갭상승 4.82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총액 1조 가까운 흐름에서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28%까지의 강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량과 갭만 배워도 이거를 단 한 군데에서 놓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부 다 잡아먹을 수 있죠. 우리가 한진칼이 있고 안 들여다 놓고 봐서 그런 거지 저런 변동성 부분 또 시가총액이 지금 기준에 1조씩 5,290만 주 이런 흐름이 얼마나 이쁘고 좋냔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은 거래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에 미쳐요? 못 미치잖아요. 교육 받으신 분들만 눈에 보이시잖아요. 이제는. 그 다음 날은 못 미치죠. 캔들 크기가 작단 말이에요. 변동성 자체가 다 안 나와요. 이날은 바닥 찍고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이날 상한가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실립니다. 이거 상한가가 종가의 상한가가 아니잖아요. 갭상승 이날은 사실 어떻게 쫓아가 이거를. 이 갭상승을 어떻게 쫓아가요. 이거를 못 쫓아가지. 19%인데 장이 좋으면 쫓아가죠. 오늘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가격에서건 아니 단타 매매를 치겠다 단기 공략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어느 가격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가격이 상관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가격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기준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보고 있었잖아요. 윗골이 없다고 치고 아직 돌리지 못한 흐름이라고 치고 음봉 떨어져서 이렇게 예? 이날까지 훼손을 시킨다는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꼬리 달고 돌려. 근데 그 변동이 상상을 초월해. 세게 돌리면은 이거 세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터지게 생겼어. 어마어마하게. 기준 거래대금은 터져 있지.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의 흐름. 쭉쭉 뻗어가는 흐름으로 그냥 이게 무슨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형성되는 기준이 뭐라고요? 교수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오히려 변동성이 나오려면 교수형이 안 되려면 그냥 도지로 끝나야 돼. 음봉으로 살짝 내려오든 도지 양상으로 몸통이 조금 생기든 말든 그러면 변동성을 다시 목적으로 설정해서 대처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양봉으로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봉 상한가 진입을 했어요. 그럼 꼬리가 더 길죠. 말 그대로 비이성적인 크기이긴 합니다만 교수형의 기준이 돼요. 우산형, 망치형, 밑에서 좀 망치형이라고 부르는 교수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교수형이 되는데 여기까지 훼손했는데 아무리 비이성적이어도 버겁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차익 실현을 절반 이상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우리의 기준 3% 빌리면 아무리 못해도 24,000원은 전량 차익 실현이 됐어야 돼요. 벌써 이미 방안에서 수익 나셔서 감사합니다. 차익 실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려주셨어요. 깜짝 놀라서 나는 매매를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안 하실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벌써 이미 라이브 방송에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려주시고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카카오톡방에 올려주시고 영규님 14.73%, 또 오늘 기준에서 어휴 많이 올려주셨네. 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려주셨구나. 그다음 백양조양님, 조정식 선생님 또 어제 라운딩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더니 오늘 그냥 또 11.13, 1년치 반년치 뽑으셨네. 반년치가 아니고 3개월이구나. 3개월치 뽑으셨네. 그렇게 해서 신풍제약을 접근을 했다고 치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진칼 오늘 얼마에 들어갑니까? 단타로 들어갔죠. 단타로. 문자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패대기 치는데 깜짝 놀라셨죠. 가장 높게 잡은 가격이 얼마가 돼요? 가장 높게 잡으신 가격이 8만 원. 우리가 갖고 있는 25% 비중을 안 건들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높게 잡으신 가격이 얼마? 8만 원. 아니 지금 교육방 들어와 계신 분들 1차 교육방 140분, 2차 교육방 지금 90분, 그리고 우리 정회원님들 전부 문자 받았잖아. 뭐라고 받았어요? 한진칼 10%를 들어가는데 81,500원, 78,500원, 평균 그럼 8만 원에 10% 잡자. 이거는 76,000원에 손절도 잡고 주력 25%는 유지하고. 근데 문자 나가자마자 바로 두들겨 맞아서 82,200원 뭐 이랬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하셨으면 얼마의 기준이 돼요? 뭐 얼마의 기준이 돼? 그냥 8만 원 이하죠. 79,000원대 뭐 이렇게 되지. 결론적으로 지금 뭐 83,000원 공방인데 아직까지 뭐 차익 실현 사인은 안 드려요. 8만 원 기준 잡고 5%면 84,000원 넘기는 흐름이 될 텐데, 이게 돌려질 때에 프로그램 쪽에서 조금만 더 매수 강도를 넣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뭐 소폭의 31,000주의 매도인데 여기서 조금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좋죠. 그리고 지금 거래가 일부 5분봉에서 일부 실리면서 양봉이에요. 요게 그러면 이제 한 또 2분 남아있는 5분봉의 기준에 거래 실어주면서 양봉으로 나온다면 추세 범위를 위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초가 위쪽으로 세게 넘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양봉이 크게 잡아내면서 거래량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 한진칼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어제 변동성만큼의 흐름도 놓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절반 이상의 꼬리도 중요하고,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은 얼마? 78,000원에서 89,000원의 시초가니까 그 기준에 11,000원 잡고 절반이면 얼마예요? 5,500원? 그러면 83,600원. 혹은 나는 최고점으로 기준을 잡을 거야. 부담스러워. 그러면 12,800원이니까 6,400원 플러스 해주면 얼마야? 84,700원, 84,500원. 84,500원, 83,600원, 84,500원 넘기면 추가 편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기준점만 단기냐 아니면 주력이냐, 요 기준점만 잘 잡으면 되고요. IT 쪽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미국장이 조정받았어요. 무슨 조정이야? 약보합이지. 다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갭상승에 의해 음봉이니까 위축되는데 주봉으로 얼마나 좋아요. 월봉으로는 이게 조정입니까? 이 나쁜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만 16년도 저점을 깼죠. 일본도 안 깼어요. 다우도 안 깼어요. 일본 뭐 깼나? 안 깼어요. 일본 2016년 저점. 그죠?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나 이런 쪽의 흐름이 가장 긍정적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뭐 저쪽 그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벌써 이제 86,000원 공방 강보합으로 다 돌려놨고, 삼성전자 낙폭 좀 줄이면서 5만 원 공방 오늘 장중에 좀 내줄 수도 있는. 지금 이미 나스닥은 0.35%의 가격 반발력, 또 S&P 500 지수는 0.07 강보합, 그리고 일본 쪽이 벌써 돌렸죠. 0.45%의 강세. 호주도 뭐 1% 이상 하락해서 0.26%의 약보합. 결론은 오늘 뭐 신풍제약에서 18,500원에 들어가서 24,000원에 정리가 됐다면 4,000원 20% 수익을 신풍제약에서 잡아내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말씀을 드렸죠. 진원생명과학도 같은 범위에서 신풍제약과 같은 시점에 같은 가격대 라인에서 똑같이 설정을 해드렸어요. 이쪽은 오히려 신풍제약보다 이쪽이 움직임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교수형을 벗어날 수 있다. 상한가를 가면.
상한가를 가면 교수형을 벗어날 수 있고 교수형이 안 되려면 그냥 도지, 장족형의 도지 그렇게 되면 추세 부분은 위든 아래든 다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저점이 13,200원인데 중간에 돌려질 때 흐름에서 14,000원 초반 기준에 편입결정 범위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더 이제 탄력을 받는지 여부는 좀 더 놓고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LG노텍의 경우도 오후장에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지어 드린다 그랬어요. 만약에 오후장의 기준 잡으면 고점 13만 1,500원 대비해서 2%만 다시 돌려지고 2%. 만약에 12만 8천 원 이하로 밀리면 그때 가격에서는 차익 실현이 애매해지니까 유지하더라도. 그럼 결론적으로 많은 걸 해드린 거예요. 많은 걸. 신풍제약 오늘 20%에 달하는 수익. 뭐 쉽지는 않았죠. 문자도 안 나갔고 뭐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만 기준이죠. 그다음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뭐 개장 초에 접근하셨다면 수익. 문자 올려드리는 내용들 다. 거기에 IT 쪽의 흐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한진칼 같은 경우에 평균 단가 제일 높게 잡은 게 8만 원. 그 이하에서 편입이 된 거죠. 아직 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이라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시고 주력 비중 유지하시고 그리고 단기 종목은 오히려 한진칼에서 단기 공략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얼마? 83,600원 돌리고 84,500원 돌리면 오히려 그 윗가격에서도 또 단기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육 부분, 교육 부분하고 이 라이브 방송 부분 지금 같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에 여러분들이 좀 제발 수익 좀 내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은 이제 매직 시그널만 배우셔도 초대박이죠. 매직 시그널에 대해서만 배우셔도 신풍제약 같은 종목 결코 놓칠 수가 없는 종목이 돼요. 그리고 거래량 개별대에서는 VOD가 나왔죠. VOD 110만 원인데 아직 그 완성본 USB를 찍어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일단 보시고 USB 받는 그리고 문자까지 1개월 받는 조건에 50% 행사해서 55만 원 기준 잡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매직 시그널은 어제 스타트를 했고 오늘 그리고 내일 주말 이렇게 교육해드리고 이번 달 말까지 또 문자 보내드리죠. 그래서 매직 시그널 부분 일단 110만 원 기준에서 교육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